네, 부율대수 법칙은 여러분들 별표를 좀 칩시다. 별표를 좀 치고 나서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에서의 어떤 연산 법칙들이 있는데 실제로 연산 법칙이 좀 복잡하죠. 이거를 외우라고 하면은 좀 외워집니까? 이게 쉽진 않은데 우리가 마치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뭐 결합 법칙, 뭐 교환 법칙, 분배 법칙 뭐 이런 거와 같이 여기서도 부율대수 연산이기 때문에 법칙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볼 건데 우선은 이중 보수 법칙 아니면 뭐 부정 법칙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중 부정은 긍정이다 해가지고 마치 연산에서는 이런 연산이 있었어요. 납피를 한 번 더 부정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명제랑 똑같다라는 거. 이 얘기가 바로 1번인데 이중 보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정을 두 번 하면 P다. 그럼 역시나 보수를 두 번 취하면은 원래 값이랑 같다라는 거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몇등 법칙이라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예시에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이었죠. 그치? 그래서 이제 어차피 똑같은 거는 같은 것이랑 같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두 개. 그러니까 마치 P 또는 P가 이제 P가 되는 것처럼 말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남자다 또는 나는 남자다. 이거는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남자다. 한 번만 얘기해도 된다 해서 이것을 부유대소 법칙에서는 몇등 법칙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상등 법칙은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법칙이다 생각해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더하기 0이죠. 0을 더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 똑같고 1을 곱했으니까 자기 자신 똑같은데 마치 논리관계에서는 다음 같이 설명이 됩니다. 이게 더하기 불합은 논리합이기 때문에 P 또는 0은 폴스거든요. 여러분들 논리합은 어느 하나가 거짓이어도 얘가 참이면 참이 되고 만약에 얘가 거짓이면 얘가 거짓이죠. 그래서 이 진리값이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항등 법칙이다라고 부유대소 법칙에서는 제시를 합니다. 마치 이 곱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P 논리곱 true. 그러면은 이 논리곱이기 때문에 만약에 P가 참이면 당연히 참이고 P가 거짓이면 얘가 거짓이기 때문에 얘도 같은 맥락으로 항등 법칙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배 법칙이라는데 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1은 true죠. 얘가 참이든 거짓이든 항상 true가 됩니다. 또는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참이면 반드시 참이다. 이 논리곱에서는 어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죠. P 그리고 거짓이면은 P가 참이든 거짓이든 무조건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잘 아시다시피 교환법칙이고, 그 다음에 6번은 결합법칙, 7번은 분배법칙이 일반적으로 3종 세트로 성립합니다. 분배법칙.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분배했다 생각하면 돼. X, X. 근데 XX는 X입니다. 위에서 몇 등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X가 됐고, 그 다음에 XZ, 그 다음에 YX, YZ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8번 흡수 법칙도 이해가 되죠. 흡수 법칙은 말 그대로 어차피 여기서 x의 진리값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좀 다소 어려운 얘기인데 뭐 예를 들어서 옆에서 따로 설명할게요. 제가 자 x 더하기 xy다. 만약에 음 x가 1이고 만약 y가 0이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결국 이 두 개 논리곱이니까 0이 되고 결과는 1이 될 것이고 맞습니까? 만약에 y가 1이면은 계산 연산 결과 1이에요. 1 곱하기 1은 1이기 때문에 1 각 1은 1이고 만약에 x가 0이고 얘 0이면은 0이 되고 만약에 x가 0인데 y가 어떻게 됩니까? 1이어도 0이 되죠. 결국은 y가 뭐든지 상관없이 x의 연산 결과를 똑같이 따른다. x의 진리치를 x 더하기 xy의 진리치랑 똑같이 간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법칙을 우리가 흡수 법칙이랍니다. 마치 xy가 x의 쪽 흡수가 됐다라고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이것에 대한 논리식 표현은 다음 같아요. p 또는 그 다음에 p 그리고 q죠. 그래서 얘는 이제 p가 된다라고 이렇게 논리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연산 결과는 이제 흡수 법칙이라고 한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 분배 법칙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돼요. 이 분배 법칙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P 또는 P 이렇게 되고 그리고 P 그리고 Q가 되죠, 여러분들. P 또는 P는 P예요. 맞죠?
근데 그리고 얘는 연산 결과가 뭔지 알 수 없죠. 뭐 참일 수도 있고, 뭐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연산 결과가 뭐 P로 이제 흡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은 역법칙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X랑 X바를 더하면 1이다. 논리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요. P 또는 나P는 항상 참이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음, 나는 남자이거나 또는 나는 남자가 아니다. 얘는 항상 참이에요. 왜냐면 나는 남자 아니면 남자 아니다.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항상 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부대수로 나타내면 부식으로 나타내면 x 더하기 x바가 1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번은 드무르간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 잘 아시다시피 명제 버전으로 바꾸면은 p 그리고 q죠. 네, 이것에 대한 여집합은 뭐가 되냐면 납피 또는 납추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부울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요 10번식이 되겠습니다. x 해볼까요? x 곱하기 y의 바 보수죠, 그렇지? 얘는 뭐가 되냐면 x바 더하기 y바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드 모르간 법칙에 대한 어떤 부율대수 법칙식으로도 우리가 나타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제 3번은 그러면은 진리표를 이용해서 드물어간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를 한번 확인하라 했는데 말 그대로 이건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려운 얘기 아니기 때문에 뭐 한번 해볼까요, 직접? 뭐 만약에 x가 1이고 y가 제로다. 그러면은 곱한 다음에 보수를 취하는 거예요. 이거 곱하면 0이죠. 그러니까 0의 보수는 1이고요. 그 다음에 x의 보수는 0, y의 보수는 1이죠. 그럼 0과 1을 더하면 1이니까 두 연산 결과가 일치한다는 거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당연히 이 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성립하면 안 되고 네 가지 케이스 다 돼야 됩니다. X가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고 Y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니까 크게 케이스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연산이 모두 만족해야 이 두 값이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우선은 진리표를 작성을 해보세요. 진리표를 작성을 하시면 x, y, 그 다음 우리가 필요한 게 x 더하기 y의 바, 그 다음에 x바, y바. 이제 얘를 이제 계산을 직접 할 건데 가능한 것은 00, 01, 10, 11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첫 번째 칸은 뭐냐면 더한 다음에 보수니까 더하면 제로고 보수면 1이죠. 더하면 1이고 보수는 0, 더하면 1, 보수는 0, 더하면 1, 보수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는 X바, X바를 구해야 되는데 좀 헷갈리니까 쓸까요? X바. 00의 보수면 11이고, 11의 보수면 0이고, 자, 그 다음에 불고, y가 010일, 그럼 y바는 1010, 이렇게 1010.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되죠. 계산해보면 곱이니까 11은 1, 10은 0, 0, 0, 요렇게. 그러면 결론은 x 더하기 y의 보수, 그다음에 x, y 보수의 곱, 연산 결과가 두 개가 완벽하게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드모르간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2번도 쉽게 흡수 법칙이죠.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제가 드렸지만은 x, y가 뭐든지 간에 어차피 이게 논리합이기 때문에 x의 진리값을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표를 뭐 그려도 돼요, 직접.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x, y에서 00, 01, 10, 11 하고 나서 여기 x, y를 이렇게 따로 곱하고 이제 x 더하기 x, y를 따로 표해서 비교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곱하면 000, 1이고 이 값과 x를 더하죠, 두 개를. 두 개를 이제 불합을 연산을 수행하면 0011이니까 실제로 x 더하기 xy는 x랑 진리값이 일치하죠. 0011, 0011. 그래서 흡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네. 자, 그래서 이 부울대소 법칙을 활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부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복잡하긴 한데 한번 예제 4번을 풀이도 있지만 한번 옆에서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니면 좀 직접 제가 여기에 설명을 덧붙여도 되는데 한번 쓰면서 할까요, 제가 여기. 우선은 분배 법칙을 먼저 적용하는데 어떻게 분배 법칙 적용하냐면 이 앞에 있는 x 더하기 y를 하나로 생각한 다음에 요렇게 분배, 요렇게 분배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분배 법칙이 적용된 거고 그 다음에
분배하는 대상을 앞에다 두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교환 법칙을 적용해요. 그래서 x 더하기 y와 x를 교환 법칙 적용하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고 여기서 분배하는 대상이 앞에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분배 법칙을 적용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xx, xy, zx, z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나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문자 변수 순서를 좀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은데 여기 ZX가 XZ, ZY가 YZ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XX 똑같은 거는 한 번만 연산하면 되죠. XX는 X니까.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몇 등 법칙이었습니다. 앞에서 부율대소 법칙에서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또 적용됐냐면 방금 앞에서 풀었던 문제 x 더하기 xy가 x대에서 마치 xy의 진리값은 상관없이 x로 흡수된다. 그래서 요 물결친 부분이 x로 흡수 법칙을 적용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x 더하기 x, y 대신 z다. 그래도 똑같이 x겠죠. 그래서 요 물결친 부분이 x로 흡수됐기 때문에 흡수 법칙이고 이제 여기는 x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yz로 표현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예제 4번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x 더하기 yz랑 실제로 x 더하기 y 곱하기 x 더하기 z랑 같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식을 봤을 때 여러분들 좌변과 우변을 보면 좌변이 좀 간단해 보이죠. 뭐 연산 수행 횟수를 생각해 보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복잡한 식을 간단한 식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부울 함수의 간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소화에 대한 얘기는 다음 맥락에서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문제 4번 한번 각자 해보시고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분배 법칙을 쓸 수 있죠, 여러분들. 분배 법칙. 그래서 이렇게 분배하면은 XX 더하기 XY가 될 것이고. 되겠습니까? XX는 X로 바뀌죠. 무슨 법칙이었습니까? 몇 등 법칙이랍니다. 몇 등 법칙. 그래서 이 연산을 잘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교과서 105 쪽에 있는 상단의 대수 법칙 표를 좀 자주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자체를 아예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술술 정리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좀 도움이 돼요. 예, 더하기 XY가 되고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나죠? XY 뭐가 됐든지 간에 X로 흡수된다. 그래서 결국은 X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식을 부율대수의 어떤 분배 법칙과 그 다음에 흡수 법칙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을 간소화라고 하는데 이 간소화에 대한 얘기는 좀 표를 이용해서 또 연산 이용해서 또 다른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